부지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사람의 꿈은 어떤 거냐면 대학 캠퍼스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초과적으로 시작됐지만 그 안에다가 원예 농장도 있고 가든도 만들고 이게 한국 조경학회지가 그때 윤치호가 남긴 그 설계도를 보고 와, 이 사람의 포부가 장난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시장만 보면 초가집이지만 이렇게 만든 거죠. 거기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웬만한 프린스턴이나 하버드 같은 어떤 교육기관을 꽁꽁 줬고 이런 학교였어요. 고등학교가 이게 1920년대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닌가요? 지금 고려대학교 수준이잖아요. 실제로 재단 납입금이 고려대학교 보성 전문이나 연희 전문의 창립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영소는 그런데 어떤 걸 했냐면 이분은 아까 말한 인더스트리얼 스쿨, 과학학교를 지향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런 미션 스쿨하고는 역할이 다른 걸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결국 이제 복권이 시게 되는데 그 마지막 날에 대한매일신보 신문 안 보실까요? 우리 학술 사상은 예끝만 지키고 그러니까 외우기만 반복한다는 거잖아요. 종신토록 웅얼거리는 그 학술에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지식인들이 원했던 나라는 이런 겁니다. 일국내 사람으로 하여금 한 사람이라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가 없고 한 사람이라도 학문을 알지 못하는 자 없어서 초에 묻힌 사람이라도 다 나라를 위하여 무국을 방할 줄 알고 시정의 소민이라도 보다 국가의 국민의 의론을 위하여 정치를 하고 대의민주 정치 조야의 공론을 취하여 법령을 발표하여 전국의 법령을 발표 이게 법치주의 전국의 인중이 나라를 더불어 일체가 되어 강토에 가득한 자가 모두 인재를 이루나니 옛적에는 민족을 이러한 방법으로 개조했으니 지금 열강국의 교육이 무엇이다. 이게 마지막. 그러니까 대한매일신부는 저 다음 날부터 총독부 기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매일신부. 여기서도 그럼 지식인들이 그대로 넘어가느냐? 안 그렇습니다. 우리 이광수의 무정 아시죠? 무정의 전체 줄거리에 보시면 이 사람이 과학을 되게 강조하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보시면 저들에게 힘을 주겠다, 지식을 주겠다 하면서 과학하고 형식은 부르짖었다. 조선 사람에게 여기 보면 조선 사람에게 무엇보다 먼저 과학을 주야겠어요. 이게 유광수의 무정에 나오는 이야기. 그런데 그 다음 편수에 보면 생물학을 연구하겠다 쭉 나오는 거죠. 자기가 다만 자연과학에서 중요 여기는 사상과 생물학이 가장 자기의 성미에 맞을 듯하여 그렇게 작정한 것이다. 작정한 것이랴. 근데 뭐냐면 여기서 진짜 가슴 아픈 단어죠. 여기 보면 생물학 하나 있잖아요. 근데 생물학이란 참 뜻은 알지 못하였다. 생물학 과학을 가르칠 때 당하잖아요. 생물학의 참 뜻은 알지 못하였다. 생물학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신문명을 건설하겠다고 자담하는 그네의 신세도 불쌍하고 그네를 믿는 시대도 불쌍하다. 이게 이광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보면 비판하는 내용은 아니죠. 우리 좀 힘을 내야 되는데 너무나 과학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광수나 윤치호 이분들이 저때 가졌던 생각들은 생각보다 많이 좁습니다. 근데 저게 우리한테 결정적으로 충격을 준 사건이 일어납니다. 21년에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회생아래는 유태족이 성지의 대학을 설립. 팔레스타인이 그때는 팔레스타인 땅이었죠. 그때는 이스라엘 탄생하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대학이 만들어집니다. 1921년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끈 사람이 누구냐? 앞잡이로 나선 두 명인데 상대성 원리로 유명한 학설의 베르네 교수 아인슈타인 박사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인슈타인이 처음 알려집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민족들은 일제시대 때 유대족에게 굉장히 감정이입을 했어요. 나라 잃고 떠도는. 그죠? 근데 어떻게 없던 나라의 대학을 자기 나라 땅도 아닌데 팔레스타인에 짓지? 없던 나라의 대학을 어떻게 지을 수가 있을까? 알고 보니까 앞장선 사람이 아인슈타인인데 아인슈타인이 누구길래? 상대성 이론이 얼마나 대단한데 과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가? 그러면 우리도 과학을 하면 진짜 없던 나라를 찾을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만들인 대학이 히브리 대학이고요. 지금까지 노벨상이 15명이 나왔고 유발 하라리가 여기 출신입니다.
이게 1921년에 만들어져요. 그때 우리가 밀립대학 기성회가 만들어지고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사람들은 과학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송도 아까 말씀드린 그 한영 서원이 송도 고등보통학교가 되는데요. 1923년 5월 1일은 이후에 보면 전부 다 사설이 삭제됐죠. 그게 뭐냐면은 제1회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사설이 왜 삭제됐을까? 궁금하시죠? 우리는 어린이날을 갖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방정환의 그 어린이날 사설은 뭐냐면은 이날은 전 세계 노동자가 해방되는 메이데이다. 메이데이가 노동자를 해방하듯이 오늘은 어린이가 해방되는 날이다. 그래서 삭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이날을 갖다 애들 그냥 사탕 사준 날로 했지만 방정환 선생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족 해방 운동의 하나의 역할로 했기 때문에 삭제된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샤프 펜슬 광고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송도집이라고 돼 있죠. 송도집. 송도 고등보통학교에서 만든 송도집. 송도 고등보통학교는 시작이 한영서원인데 그 시작은 만민공도의 그 와중에서 체포의 두려움 속에서 인더스트리얼 스쿨을 만들려고 하는 윤초의 꿈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문 직업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까 그 벽돌로 된 캠퍼스 안에서 이렇게 실제로 실습을 해서 만듭니다. 저 빌딩 제목 보이시나요? 텍스타일 빌딩. 아니 실습장도 우리 같이 그냥 요즘 여러분 중소기업 그 노동 현장은 되게 열악하죠. 거시기해졌죠. 저게 보면 1920 텍스타일 빌딩인데요. 1920년에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벽돌 건물로 깔끔하게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이라는 거는 너무 열악하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윤치호는 그런 생각이 아닌 거예요. 깔끔한 환경에서 완전히 시대를 선도하는 과학을 여기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 꿈이 아니 난 놀래서 텍스타일 빌딩 저 그림 보고 아니, 이 양반은 생각이 어디까지 간 거지? 아니 개성 많을때 옆에다가 부지가 보니까 뭐 몇만 평을 갖다 샀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리드 선교사도 그렇고 남감리오 선교부의 이 비전도 되게 컸던 것 같고요. 이런 분이십니다. 아까 그 김덕환 이사장께서 그 윤치호와 안창호 중에 누군가 예국가를 먼저 했을까? 제가 볼 때는 같이 했을까? 절친이에요. 보시면 둘이 마라톤 하시잖아요. 자, 이분이 왜 체육을 강조했을까요? 그러니까 실습 교육하고 체육을 강조한 게 있습니다. 유교 문화에서 가장 큰 단점은 산업공상이죠. 신분제. 도대체 손에서 물 하나 안 묻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하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양반집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교육을 딱 받으니까 세상이 확 바뀝니다.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물건을 만지고 물리학 법칙이나 수학 법칙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얘들한테 노동을 시켜야겠다. 노동을 가르쳐야 되겠다. 물건을 마주치면 가르치는 거야. 그 다음에 스포츠. 자기가 직접 뛰는 거죠. 실제로 42.1도는 안 뛰었겠죠. 그죠? 저렇게 한다 100m 끝난다고 오셨겠죠. 나이도 많으신데. 아무튼 간에 시구. 그래서 이 학교의 출신들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유사일의 첫 공은 연희야구의 거성 근군. 자, 연희대학교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연합대학이었지 않습니까? 감리교 장로. 여기서 강조했던 게 체육이거든요. 여기 보면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친구가 한영서원 출신인데 한영서원 시절부터 야구부 주장으로 날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송도고보가 그런 학교였으니까. 그런데 연희대학교 가서 스물가에 들어와가지고 또 그러니까 연희정무는 그때 그 이전까지는 야구 우승을 못했어요. 근데 이 최규남이라는 분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분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연희야구가 대학 연맹전을 우승하는 거죠. 축구도 우승으로 이끌었으니 축구는 골키퍼였다. 근데 이 양반이 유학 갈 때 미국에 이때가 이제 김홍덕 목사님 웨슬리안 학교라는 데가 유학. 저는 모르거든 웨슬리안 학교가 뭔지. 그게 이제 감리교. 이게 이 흐름이구나 제가 알게 된 거죠. 유학 가서 이분이 결국은 20년대 한국의 조선의 최고의 야구 스타일이에요. 이분이 한국 최초의 물리학 박사십니다.
유학을 갈 때 조선일보 이렇게 나와요. 아, 우리 그 최규남 군이 유학을 가니까 미국 가서도 미국 대학 스포츠를 열심히 하면서 본보에다가 미국 대학 스포츠 현황을 송고하기로 되어 있다. 이게 조선일보 그런 근데 미국 가서는 진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물리학 박사를 쓰고 물리학 박사를 받을 때 오른쪽에 있는 저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때는 대학 졸업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연이 신문에 다 나오나 봐요. 최선엽이라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성악가로 성악가로서는 앨범을 처음 내시고 우리나라